겉으로는 착한 척, 속은 완전히 다른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있지 않나요?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정말 내 편인지 아니면 뒤에서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인지 헷갈려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모두 겉모습과 말에 쉽게 속지만 사람의 본성은 그 사람의 행동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을 알아차릴 수 있는 힌트가 어떤 행동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착한 척 해도 티나는 사람들의 진짜 본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그 사람들은 어떤 행동으로 진짜 모습을 드러낼까요? 지금 바로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표현해 주세요. 첫 번째, 과도한 동정심을 보이며 조종하려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친절하고 배려 깊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행동이 점차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다가와 도움을 주겠다고 하지만 그 도움의 본질은 사실 상대방을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현주 씨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동료가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연주 씨,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며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동료의 말을 고맙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동료는 도움을 준 뒤 점차 김현주 씨에게 자주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거야 라고 말하며 김현주 씨의 스스로의 판단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나중에는 그는 결정할 때마다 동료의 의견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도움을 준다고 생각했지만 동료는 점차 김현주 씨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그녀의 판단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현주 씨는 처음에는 자신을 도와주는 동료가 고마웠지만 결국 동료의 의도는 그녀가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보다 동료가 제시하는 방법을 따르도록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김현주 씨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의견을 더 이상 내지 못하고 동료의 조언을 받지 않으면 불안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하면서 그 도움을 통해 상대방의 자존감과 결정력을 무너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상황에서 상대방이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도움을 베푸는 행동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상대방에게 친절을 베풀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이 의존하게 만들고 자신의 편리한 방식으로 상황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의 도움에 감사해야 하는 것처럼 만들어가며 그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상대방이 부족하다고 느끼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이 사람은 자신이 도와줄 때 상대방이 자기 의견을 고수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개입합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 방식을 제시하며 개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진정한 도움은 상대방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게 돕는 것입니다. 말로만 도와준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내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진지하게 상황을 해결하려 합니다. 이들은 나의 자율성을 지지해주고 내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가벼운 칭찬 뒤에 숨어 있는 비판입니다. 상대방을 칭찬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뒤에는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의도가 숨어 있을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처음엔 칭찬처럼 들리지만 반복적인 행동으로
점차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불쾌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소한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자존감을 흔들며 자신의 위치를 높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박미영 씨는 동창들과의 모임에서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예쁘다. 그런데 그 스타일은 내게 어울리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그 칭찬은 단순히 예쁘다라는 말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그 스타일은 내게 어울리지 않아 라는 말이 덧붙여졌죠. 박미영 씨는 처음에는 기분 좋게 반응했지만 그 후에 그 말의 의미가 자꾸 마음속에 남았고 내 스타일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칭찬 뒤에는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 번의 칭찬 뒤에 이렇게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친구는 박미영 씨를 의도적으로 불쾌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일상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칭찬하는 척 하면서도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다정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상대방의 불편한 감정을 자주 유발하며 상대방을 얕보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칭찬은 상대방이 기분 좋은 상태에서 자신을 인정받는 느낌을 받게 해야 합니다. 반면 비판은 칭찬을 뒤따르지 않고도 그 자체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며 칭찬하는 것은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행동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실수나 약점을 들춰내며 자기 우월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자주 겪는 일 중 하나가 바로 누군가의 실수나 약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겉으로 다정하고 친절한 척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본성은 상대방의 실수나 약점을 들추며 자신의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상대방이 실수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실수를 들춰내며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느낌을 강조하려 합니다. 이렇게 약점을 이용해 상대방을 끌어내리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배려 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영 씨는 늘 밝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직장에서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기영 씨는 업무 중 작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였지만 직장 동료는 그 실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동료는 이기영 씨가 실수한 그 순간을 잡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기영 씨, 내가 그때 말했던 거 기억하지? 그때도 이런 실수했었잖아 라고 말하며 이기영 씨의 실수를 반복해서 언급하고 그 실수를 크게 부각시켰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롱이 아닌 웃음으로 넘길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점차 그 말은 이기영 씨에게 큰 부담이 되었고 동료는 그 실수를 이용해 자신의 우월감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기영 씨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었고 동료는 자신의 위치를 높이기 위해 이기영 씨의 실수를 들춰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농담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동료의 행동 속에는 자신의 우위를 확인하려는 욕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들추어내고 그 실수로 상대방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사람들은 종종 자기 자신이 우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실수나 약점을 들춰내며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해 상대방의 불편한 점을 반복해서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타인의 약점을 자신의 우위로 삼고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점차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되며
자꾸 자신을 의심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상대방의 실수나 약점을 지적할 때 그 사람이 그 점을 계속해서 언급하거나 반복해서 꺼내는 경우는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넘어가는 대신 그 실수를 계속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타인의 약점을 자주 언급하는 사람은 그 약점을 자신의 우위로 삼고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전에도 지적했었잖아 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상대방을 계속해서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을 의도적으로 불편하게 만들고 그 불편함을 통해 자신의 우위를 증명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이 실수를 하거나 약점을 보였을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부각시키며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들의 행동은 상대방의 불편한 부분을 반복해서 언급하며 자신의 자리를 공고히 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 자신을 높이고 타인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결국 자기 우월감을 증명하려는 사람은 타인의 실수나 약점을 반복적으로 들추며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을 합니다. 실수나 약점을 들춰내며 자신을 우위에 놓으려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숨어 있으므로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경계해야 합니다. 네 번째, 지나치게 남의 사생활에 개입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려 합니다. 누구나 일상에서 자기만의 사생활과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타인의 사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려 하며 그 정보를 나중에 자신의 유리한 위치를 위해 활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친한 척하거나 관심 많은 척하며 다가가지만 그들의 목적은 상대방의 비밀을 캐내어 그것을 나중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불편해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고 타인의 개인적인 문제를 자꾸 꺼내려 하며 그 정보를 통해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욕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진희 씨는 자신이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을 때 친한 친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봐, 괜찮아. 너랑 친하니까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이진희 씨는 친구에게 자신의 어려운 상황과 비밀스러운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친구는 진심으로 관심을 가질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이진희 씨의 사적인 이야기를 들었지만 사실 친구의 진짜 의도는 그 이야기를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거나 이진희 씨의 약점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진희 씨는 친구가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자신의 유리한 입장을 만들기 위해 이진희 씨의 이야기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진희 씨에게는 매우 사적인 비밀이었고 그 비밀을 이야기해주면 친구와의 관계가 더 돈독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비밀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이진희 씨는 자신의 신뢰가 배신당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다정하게 다가가지만 사실 그들은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호기심을 통해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려 하고 나중에 그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거나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는 이진희 씨의 정보를 자신의 유리한 방식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친구의 행동은 겉으로는 친구를 도와주는 척, 관심 있는 척, 그러나 사실은 상대방의 약점을 빌미로
자신이 더 유리한 위치에 서려는 욕망이 숨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대방의 비밀을 듣고 나서 그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려는 욕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타인의 사생활을 무시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려 합니다. 타인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이용하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보이며 상대방을 도와준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자기 이야기를 과도하게 나누거나 개인적인 정보를 쉽게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번째, 지나치게 남의 성과를 가로채려 합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는 척하면서도 그 성과를 자신만의 것으로 주장하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 사람의 행동 속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 타인의 성과를 빼앗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타인의 성공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처음에는 상대방의 성과를 칭찬하는 듯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 성과를 자기 업적처럼 말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누군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그 프로젝트에 대한 인정은 고스란히 해당 프로젝트를 맡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그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너가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걸 알았어. 정말 잘했어. 라고 말하며 그 성과를 칭찬한 듯 보입니다. 처음에는 그 칭찬이 진심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 후에는 그 사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다음 회의나 대화에서 그 프로젝트의 성과를 마치 자신의 주도로 이끈 것처럼 이야기하며 내가 생각한 방식대로 진행했으면 더 빨리 끝났을 텐데라며 그 프로젝트의 성공을 자기 공적으로 만들려는 의도는 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는 말은 종종 표면적인 칭찬이나 격려처럼 들리지만 그 이면에는 본인의 이익을 위한 욕망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성과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상대방이 한 일을 칭찬하는 듯 보이지만 뒤에서 그 성과를 자기의 성과처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그 프로젝트 잘 끝냈네. 정말 고생 많았어. 라는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그 성과가 사실 자신 덕분이었다는 식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타인의 성과를 자기의 업적으로 바꾸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한 채 내면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과 얽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타인의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캐거나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결국 우리의 마음과 삶에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이 우리의 신뢰를 얻는 순간 우리는 그들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친절하게 보이거나 상처를 보듬어주는 것처럼 느끼지만 결국 그들이 드러내는 본성은 그 신뢰를 이용하려는 의도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여주는 친절 뒤에 감추어진 의도는 우리가 점차 알게 될 진짜 본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들의 요구와 의도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점차 자기 자신의 가치와 신뢰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친절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자신을 위해 그 신뢰를 빼앗는 도구로 쓰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직감과 감정을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이나 의심이 그 사람의 진짜 의도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친절과 배려 뒤에 숨겨진 의도적인 조종과
이용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에서 물러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소중한 감정과 시간을 보호하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사람을 믿고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무심코 내어놓은 신뢰와 감정은 그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점차적으로 상처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알아내고 그들과의 거리를 두는 것은 내 마음의 평화와 자아 존중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자신을 아끼고 보호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서로의 진심입니다. 상대방이 내 진심을 존중하고 내가 내 진심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내 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오늘도 지혜 한 조각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